네, 안녕하세요. 천연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는 8월 말입니다. 이제 9월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지금 네덜란드에 업무차 출장 때문에 와 있고 잠깐 시간이 나서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꼭 소개를 해주고 싶었던 저희가 꼭 한 번씩은 오는 정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취급하는 그런 소재들이 유럽에서 많이 개발이 된 것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유럽식 정원에 상당히 어울리는 수종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유럽식 정원을 물론 느낌으로는 대강 잘 아시지만 어떻게 연출하고 어떤 포인트를 잡는지는 상대적으로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이 정원들 중에 뛰어난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벅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보스쿱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보스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옥천이나 경산처럼 나무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판매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한 카페의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원 같은 경우는 미관상을 위해서 예쁘게 연출을 한 것도 있지만 품종을 개발하는 품종 브랜드들이 자신의 품종들을 전시를 하고 또 테스트를 동시에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뒤로 이렇게 쭉 보이는 것들이 각자 다 회사들이 자신의 신품종들을 배치를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반응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정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원을 입장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누구나 다 오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네덜란드에 여행을 오시면 암스테르담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들리셔서 구경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만한 데는 바로 그라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라스 정원이 약간은 이제 타원 형태의 레이아웃에 그라스를 그냥 종류별로 하나씩 심었습니다. 키 높이를 중앙으로 갈수록 키가 높은 거를 식재를 한 고려 정도 빼고는 사실은 디자인에 큰 공을 들이지 않고 그냥 다양한 품종을 섞어서 식재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품종을 섞어서 식재한 것만으로도 제법 화려한 효과를 내주고 특히나 이제 바람이 불거나 할 때 그라스가 주는 질감으로도 또 뛰어난 경관을 연출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라스 정원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라스는 굉장히 넓은 면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화려한 꽃이 있는 식물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어느 정도 레이아웃만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다양한 품종을 섞어 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모던하고 깔끔한 경관을 연출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여드릴 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꼭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던 스타일의 정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 뒤로 쭉 보이시겠지만 이 정원은 상록 침엽수들로만 꾸며진 정원입니다. 상록 침엽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게 소나무라든지 향나무라든지 측백나무라든지 사시사철 푸른 이파리나 아니면 초록색 이파리를 유지를 하는 게 바로 상록 침엽수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 상록 침엽수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흔히 말하면 향나무나 소나무 같은 경우는 조형을 해서 포인트목으로만 쓴다거나 아니면 에메랄드 그린 같은 서약 측백나무는 울타리로 이렇게 줄지어서 일렬로 심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밖에 사용이 되지 않는데 사실은 이 침엽수들 같은 경우도 각자의 모양과 색감과 생장 형태가 다 달라서 이걸 키 높이 정도에만 맞춰서 배치를 해도 굉장히 깔끔하면서 우아한 정원 그리고 동시에 사계절을 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향나무 계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나한송 계열이라든지 이렇게 특이하게 수양으로 떨어지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침엽수들을 요소 식재해서 이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미관을 연출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이제 새로 토목 작업을 해서 흙만 있는데 여기에 이 동선을 따라서 원래는 진입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조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는 원래 바위들로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록 침엽수가 이 암석류와의 조화가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정원을 고민을 하실 때 사계절 좀 깔끔하게 보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침엽수를 요소별로 섞어서 그냥 배치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다채로우면서 깔끔한 경관을 연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올해 초에 2024년 가드닝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연주의 방식의 정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연주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정원 스타일을 소개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호응이 좋았던 그 방식이 바로 이 자연주의 정원인데, 생각보다 이 자연주의 정원에 약간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많고 진짜 자연주의 정원이 어떤 스타일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제 스스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정원이 완전한 자연주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연주의 정원을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번 넓게 한번 싹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렬로 심어졌거나 이렇게 라인을 반듯하게 지켜서 식재가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야생화들이 각각 얼핏 보면 약간 무분별하게 심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를 보시면 알리썸 같은 경우는 꽃이 이미 지고 있기도 하고, 반대로 이쪽으로 오시면 버들 마펜초라든지 뒤에 있는 향 등골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만개되어 있고요. 반대로 여기에는 이제 별 정향풀 같은 경우도 꽃이 다 지고 이 검은 줄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의 핵심은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주의 정원의 핵심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필 때도, 꽃이 질 때도, 그리고 서리가 내려서 잎이 노랗게 마른 것도 모두 다 정원의 소재고 정원의 포인트로서 모두 활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자연주의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계획된 정원이라면, 예를 들어 테마파크의 정원을 상상을 해보면 한 시즌에 꽃이 확 피게끔 화려하게 연출을 하는 게 최선의 목표겠지만, 이 자연주의는 계절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하는 야생화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핵심인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초기 단계 때부터 식재를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난삽해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서로 다 생태적인 특징이 조금씩은 다른 야생화들이 심어지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어느 식물들은 죽고 어느 식물들은 또 지나치게 번성함으로써 정원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예쁜 모습을 연출하기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정원에 들어가는 식물을 선정을 하실 때 최소한 햇빛을 좋아하는 정도라든지 또는 물을 좋아하는 정도라든지, 그리고 이 식물들이 다른 식물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침습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은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정원에 빈카라는 지피 식물을 식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한 야생화들은 크지 못하고 빈카 마이너에 모두 잠식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주의 정원 또는 야생화 복합 정원을 식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침습성이라든지 또는 식물의 생태가 기본적으로 비슷한 것들로 조성을 해야 된다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이렇게 많이 번성되어 있지만 이 야생화가 사실은 한 40cm에서 50cm 간격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건 식물을 식재할 때부터 이 식물이 크는 폭과 크는 높이를 모두 고려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심어진 건데, 초반에는 아무래도 야생화 모종들이 대부분 조그맣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비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밀식을 당장 완성을 하려고 밀식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2, 3년 후에는 이 정원이 매우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서로 다른 이파리, 서로 다른 꽃, 서로 다른 색깔로 굉장히 다양한 식물을 통해서 복합적인 미를 형성을 하는데 초점을 둔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원 전체가 자연주의 정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구역만큼은 자연주의 정원으로서 꽤 공을 들인 정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연주의 정원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곳으로 옮겨서 굉장히 화려한 경관이 연출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밑에는 제가 한 6월쯤에 영상에 다뤘던 러시안 세이지라는 식물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위로는 이제 능소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능소화가 오렌지꽃 품종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주황색 꽃과 보라색 꽃으로 대비를 줌으로써 굉장히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관리가 완전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서 사실은 그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러시안 세이지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이 러시안 세이지 같은 경우가 사진으로 보게 되면 그냥 셀비어라든지 아니면 배초형이랑 그렇게 다른 포인트를 찾기가 힘듭니다, 사진으로만 보면.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러시안 세이지가 유난히 밝은 느낌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능소의 오렌지 컬러와 짙은 녹색과 완전히 대비돼서 굉장히 환한 느낌을 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러시안 세이지는 기본적으로 꽃과 잎의 실버 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라색, 그냥 초록색이 아니라 실버 컬러를 은은하게 가져감으로써 훨씬 더 밝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계신 그 정원사 분들께서는 이런 디테일한 요소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수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스파이크 형태로 피는 다른 보라색 꽃을 넣었다면 이 정도로 대비 효과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렇게 밝은 효과도 별로 줄 수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식물을 선정을 할 때 단순히 꽃 사진, 잎 사진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꽃과 잎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선정을 해서 정원에 설계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정원이 다른 정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돋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벅이라고 하는 카페가 가지고 있는 이 정원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네덜란드의 정원이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와보셨으면 하는 그런 공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담게 됐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이 사실은 제가 그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었던 유럽 정원들의 포인트들 중 하나인데, 이게 아무래도 실물이 없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 기회에 이런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